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약의 해제지 파트가 우리 계약 총론의 마지막 파트인데, 계약의 해제지 파트는 양이 많아요. 페이지가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계약 총론의 가장 양이 많은 파트가 해제지 파트다. 왜 그러냐면 이 계약 총론이라는 파트가 제가 5문제 내지 6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527조부터 553조까지 약 26개 법조문이에요. 이 26개 법조문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 체결과 과실 책임이다, 우연부담이다, 동상명권이다, 삼자란 계약이다, 해지다. 이 용어들인데 이 26개 법조문 중에서 해제지 파트는 법조문이 많아요. 543조부터 553조까지 계약 총론한 26개 법조문 중에서 11개 법조문이 해제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총론의 3분의 1이 넘잖아요. 3분의 1이 넘으니까 계약 총론의 교과서 페이지 중에서 3분의 1페이지는 해제지 파트예요. 근데 우리 중개업 민법의 특징이 뭐냐면 양이 많고 공부할 게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출제하지는 않아요. 출제 비중은 한 문제예요. 공부할 양이 법조문 11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 수는 똑같이 나온다.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해제한다. 해제한단 말이 뭐냐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사회생활 때 어떤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 파기한다 그래도 계약 파기해버려. 그걸 해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거야. 상대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 의견을 묻지 않고 내가 파기하고 싶으면 오늘 뭐 해제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거지 상대방의 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해제건 일단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전제. 유효한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해제건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지. 무효인 계약을 뭐 해제하자는 말은 없어요. 일단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냥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한다 불러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 다음에 보면 해제가 나와요. 해제가. 이 두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거 10번 나오면 이거 한 번 나와요.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은 해제 문제 물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해제만 볼 줄 알면 되는데 해제란 말 언제 쓰는 거냐?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건데 일단은 해제란 용어는 계약을 해제한다. 자, 요거 해제 이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하기 전에 이제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데 해제건 계약의 특이한 용어다. 계약의 특이한 용어라는 얘기는 오로지 계약에만 쓰는 용어예요. 계약이 아닌 것은 해제한다는 용어가 없어요. 오로지 계약에만 쓰는 용어다. 계약에만 쓰는 용어인데 어디 쓰는 거냐? 해제는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내가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계약을 딱 맺었어. 계약 딱 맺을 때 한 번만 채권 채무 발생하면 그만이지. 장래를 향해서 1년이건 2년 계속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걸림을 생기면 그만이에요. 뭐 1년이 지나 2년 뒤에는 서로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가 일시적 계약이냐?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이걸 파기할 때는 해제한다는 용어 쓰는 거예요. 자, 내가 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민코트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그럼 백화점 나한테 그 매매한 목적물인 코트를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대금 치르고 그 코트 받아왔어요. 그럼 그만이지.
더 이상 뭐 1년 뒤에 2년 채권이 발생할 일 없잖아요. 부담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매수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하는 의무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한 목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대금 치렀어요. 부동산 인도 받았어요. 끝난 거죠. 더 이상 새로운 채권 발생할 여부가 없잖아요. 한 번만 채권이 발생하면 장래량 1년 뒤에 2년 뒤에 새로운 채권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끝낼 때는, 일방적으로 끝낼 때는 해지한다만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해지 사유가 뭘까요? 해지라는 것은 뭔가 상대방 잘못이 있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자, 부동산 매매가 맺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치러요. 잔금을 못 치러요. 몇 번이에요. 빨리 치러달라. 끝까지 못 치러. 열딱 지나서 매도인이 나 몇 월 며칠 맺은 게 오늘부로 해지한다. 즉 상대방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에요.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걸 매도인이 해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는 뭐가 있느냐? 해제는 그렇지만 해제 사유가 이제 있겠죠. 이 해제 사유가 이제 주로 뭐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중도금을 안 치러요, 잔금을 안 치러요. 보통 이제 해제 사유라고 그러는데 여기 일반적 법정에 대한 사유를 얘기하는데 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우리 법률 용어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말은 안 써요. 응?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 계약을 맺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쳐요. 채무 불이행이라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중도금 친다, 중도금 안 치는 지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응? 지금 한 달이 지났어. 근데 매도인 입에서 나 이 매매 계약 해제한다. 이 말 안 떨어지면 해제 안 된 거예요.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사표시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야. 잔금 안 치는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매도인 입에서 나 매매하게 해제한다. 이 말 안 떨어지면 해제 안 된 거예요.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 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소멸하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했도록 해제한다. 이 말 안 하면 해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거지. 상대방 측에 동의 필요 없어요. 이 동의 필요 없는 것을 우리 단독행위라 불렀잖아요. 매도인 입에 참다가 매도인이 잔금 치러달라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몇 번 내용 증명본에 독촉장 보냈어요. 끝까지 잔금 안 치르네. 열딱 지나서 오늘부로 해제한다. 해제권자가 사유가 발생할 때 해제한다. 일방적으로 의사표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동의 승낙 필요 없다. 해제는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표는 단독행위다. 우리 일방적으로 효과 생기는 단독행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의사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닌데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죠. 해제한다. 이 말 따라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과거로 돌아간 걸 우리가 소고표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11월 20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중도금 잔금을 12월 20일 날 잔금 치료했네. 이거 이행기예요. 잔금질을 못 해요. 매수인이. 계약대로 빨리 잔금 지급해달라. 매도인이 몇 번 얘기해서 끝까지 지급을 못 하네. 열딱지나 참다가 해가 바뀌었어요. 1월 20일 날 오늘부로 이 매매 계약 해제한다. 이 말이 뒤로 떨어졌어. 매도인 입에서 해제한다. 떨어지면 이 계약은 어떻게 소멸하는 거냐? 계약 맺은 11월 20일로 돌아와서 이날로 돌아와서 이 계약을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한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20일로 돌아와서 소급적으로 이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합니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한 날에 떨어지면 계약 맺은 날로 거꾸로 돌아와서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거지. 해제한 날이 1월 20일부터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계약 맺은 날 소멸하는 거예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이날로 돌아와서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계약 맺은 11월 20일로 돌아와서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소급표라고 부르잖아. 소급표가 있다. 두 번째,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원상회복. 우리 해제 그럼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 해제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 원상회복이란 말이 뭐냐? 11월 20일로 돌아와서 이제 계약이 소멸됐잖아요. 그럼 내가 11월 20일부터 해제한 1월 20일까지 이거 2개월 사이에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 해제되기 전까지 이행된 것은 일부라 이행한 것은 돌려주고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는 문제.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리고 보통 해제 사유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하고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제한 사람이 해제당한 사람한테 너 계약 위반이야. 내가 계약 해제했어. 그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라면 일단 세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해제한 다음에 떨어지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 맺은 날로 돌아와서 다 없었던 계약이 되고 그리고 주고받은 것은 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 원상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제한 사람이 해제당한 사람한테 해제 사유가 계약 위반을 원인 삼잖아. 이걸 원인으로. 당한 사람한테 손해 물을 수 있다. 그러면 해제 효과 그러면 일단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해제한 다음에 떨어지면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모자랐다고 손해배상 안 묻습니까? 계약 위반한 건데 계약 위반해서 내가 참다 계약을 파기해버린 건데 이 세 가지 문제 벌어진다. 해지란 용어가 있어요. 해제한다, 해지한다. 이거 막 쓰면 안 돼요. 해지는 어떤 계약을 끝내는 거냐. 일단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이런 말 쓰는 거죠.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다, 해지라 쓴다 그랬잖아요. 해지라는 용어는 계속적 계약에 쓰는 거예요.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장래량에서 새로운 채권 채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달이 발생하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계속적 계약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험 보면 임대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는 용어를 써야 돼, 주로. 뭐 고용계약이니 이런 건 시험 보면 아니니까. 그러면 한번 고용계약이 맺어지면 다달이 월급을 줄 의무, 다달이 일해줄 의무가 퇴사할 때까지 10년간 20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쌍방간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요. 임차인은 다달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주는 의무가 계속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임대가 끝날 때까지 다달이 발생하잖아요. 계속적 계약이란 장래량에서 한 번만 채권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새로운 채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 임대계약, 고용계약 같은 거예요. 우리 고용계약 시험범위 아니니까. 근데 임대계약을 끝내려고 그래. 임대차 계약을 남은 계약과 남았다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지한다는 거예요.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만 쓰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해지한다. 매매 계약은 해지한다. 근데 해지는 뭐가 없느냐.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이제 큰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2년 계약 맺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내기로 하고. 근데 월세 잘 내다가 한 6개월까지 잘 냈어요. 6개월부터 월세를 계속 안 내는 거야. 우리 법조문에 해지 사유라는 게 있어. 임대차 해지 사유. 상가 임대차가 아닌 상가 임대차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상가 점포 사무실은 석 달치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차 해지 사유고, 상가 임대차는 나머지 임대차들이 있어요. 뭐 창고, 토지, 뭐 일반 주택, 다른 임대차는 2기예요. 2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해지 사유야. 2달치 밀린 게 뭡니까 지금? 지금 8개월치 밀렸어. 8개월치 밀렸지만 내가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있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부로 임대계 해지한다. 8개월 아니라 1년을 밀려도 임대인에서 해지한다. 이 말 안 떨어지면 해지 안 되는 거야. 사유가 발생했다 자동 해지되는 건 아니고 참다가 너 법조문에 2달치 2기 차임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어. 오늘부로 해지한다. 이 말 떨어져야 되는 건데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 그러니까 해지한다 말 떨어진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남은 나머지 계약 기간이 소멸하는 것 뿐이지 이미 진행된 과거는 인정하는 거야. 해지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세 번째, 해지는 원상회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용계약 해지했어요. 응? 처음에 계약직으로 2년 계약서 썼어. 그래 뭐 정규직은 아니고 2년 계약직인데 썼어 근로계약서에. 아 근데 불성실해 맨날 출근도 늦게 하고 뭐 뻑하면 조퇴하고 뻑하면 안 나오고 남은 계약 기간 해지한다. 고용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했다고 해서 이미 준 월급 중과 토해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지난 것은 그대로 인정해야지. 아 이미 월세 낸 거 돌려주고 월급 준 거 돌려받는 거 아니잖아요. 해지는 소급표는 없어요. 원상회복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네 여기다. 그렇지만 해지도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 해지하면 손해배상은 물을 수 있어요. 네가 계약 위반했어. 네가 위반하는 바람에 계약기한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내가 해지했다. 너 손해배상 해줘. 해지한 사람, 해지 당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은 역시 물을 수 있어요. 뭔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지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원상회복이 없다. 또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 쓰는 것이다. 하지만 해지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이게 해지한다는 용어예요. 용어들은 언제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보통 우리 시험에 해지가 나와요. 해지 얘기를 좀 더 볼 거예요. 해지는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시험 공부하자는 거지 뭐 학문 배정은 아니니까. 근데 보통 해지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해제 사유에는 약정 해제라는 것이 있고 보통 약정 해제 사유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법정 해제라는 게 있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해지도 마찬가지예요. 해지도 약정 해지, 법정 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주로 법정 해제라는 말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키워드인데 이게 법정 해제라는 말이 뭡니까? 법정 해제는 두 사람이 계약 맺을 때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로 하자. 이러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자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미리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고 당연히 발생되는 해제 사유예요. 뭐 계약서에 뭐 합의해놔야지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미리 계약 맺을 때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해제를 법정 해제라 불러요. 그럼 법정 해제는 주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 상상하자고요. 그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불이행해요. 이 채무가 불이행되면 아니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한 날짜에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기로 하자. 그 말 쓰지 않아도 잔금 친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매매 계약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기로 하자. 그 말 쓰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요. 이것을 원인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사유예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어도 이걸 원인 삼는 건데, 근데 이걸 원인이 당연히 발생하는 건데, 두 번째는 왜 채무 불이행이냐? 이거 계약 위반이라 했잖아, 계약 위반. 계약 위반된 원인을 따져야 돼. 아니 왜 약속한 날짜 이행을 못하는 거냐? 그 계약 위반된 원인이 채무자 기책 사유로, 채무자 잘못으로. 그러면 뭔가 계약을 위반했어.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계약을 못 지키지만 걔 잘못이 아니라면, 아니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과 무역 거래를 맺었어요. 언제까지는 반드시 입국해서 뭐뭐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요. 입국을 못해. 오지 말래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계약 날짜는 됐는데 몇 월 며칠까지는 내가 베트남 가서 어떤 공장에 있는 시설물을 내가 다 설치해주고 뭐 해주기로 했어, 내가. 이런 계약을 맺은 거야, 내가. 근데 비행기가
베트남에서 오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입국이 금지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죠? 내 잘못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내 잘못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건 해지 사유가 아니고 누구 잘못? 내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됐을 때 이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법정 해제예요. 근데 해제할 때는 원칙이 원칙. 뭔가 잘못했어 지금. 계약 위반했어. 매매계를 맺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지금. 응? 누구 지 잘못으로. 다만 해제할 때 원칙은 일단 최고 후 비로소 최고한다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라는 게 뭐냐면 최고한다. 독촉한다. 뭐 독촉을 보낸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매매를 맺었는데 중도금 친다. 중도금 안 치러요. 오늘 딱 중도금 치는 날이에요. 바로 그냥 즉시로 해제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중도금 지급해달라. 빨리 잔금을 지급해달라. 빨리 일단 채권장 보내야 돼. 내용 증명 보내야 돼. 그러고 나서 2박 3일, 3박 4일 지나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거지. 뭘 잘못했고 뭘 지체했고 계약 위반했다고 즉시로 해제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일단 빨리 해달라. 이행해달라. 이 독촉을 먼저 해야 돼.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끝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 일단 최고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해제한다 발생하는 거지. 뭘 채무 불이행했다고 해서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원칙이. 잔금 치른 날. 잔금 날짜 적었어. 잔금은 12월 22일 11시에 만나서 잔금 치른다. 딱 적었는데 11시 땡쳤는데 안 오는 거야. 즉시로 해제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행해달라. 빨리 잔금 치러달라. 라고 최고 후, 독촉 후. 상당히 하지라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거지. 뭘 채무를 불이행하고 뭘 위반했다고 즉시로 해제하는 건 아니다. 일단 최고 후, 독촉 후 상당히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다. 즉시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최고부터 하라는 거야. 상당히 기간이 며칠인지는 판사 결정하는데 보통 그냥 2, 3일 생각하세요. 끝까지 이게 지나도 못할 때 비로소 해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법정의 사유 몇 가지가 있냐. 자 보세요. 이 원인은 이거예요. 똑같아요. 보통 법정의 사유가 5가지를 얘기해요. 보통.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 미리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채무자 지 잘못으로 걔 잘못 없이 이행지체한 것은 아까처럼 태풍이 불어갖고 갑자기 물건을 못 갖고 배가 안 떠요. 그런 건 아니고 지 잘못으로 이행지체.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라서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해요.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으로. 걔 잘못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면 얘 잘못이 아니래. 얘 잘못 이행이 불가능하면 그럼 우연부담 문제라 부르는 거고 지 잘못으로. 자 보세요. 건물을 매매했는데 잔금은 12월 2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매도인 지 잘못으로 12월 17일 날 매매한 건물 불을 냈어요. 매도인 기계를 매매했는데 인도하기 3일 전날, 약속한 3일 전날 기계 다 때려부셨어요. 술 먹고. 지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목적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러면 해제해야죠. 해제한다. 이행이 불가능해. 해제를 해야 돼. 해제를 해야지만이 뭐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내가 준 것은 중도금 미리 중개 같은 거 있다면 돌려받고 그리고 손해청구 들어가야죠. 해제를 해야지만이 원상회복이 있고 해제를 해야지만이 손해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일단 소멸시켜야죠. 지 잘못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기다리면 뭐예요? 매명 목적을 다 때려부셨는데 이번에는 불완전 이행이네요. 불완전 이행. 완벽한 이행을 못한 거야. 약속한 날짜까지 키 10대를 명도해주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7대 넘긴데 3대를 못 넘겨요. 빨리 마저 3대 갖고 와달라. 계약서 10대 아니냐. 일단 최고했는데 끝까지 3대를 안 갖고 오네.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 이 매매가 해제한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치렀던 뭐 계약금 중도금 있다면 돌려받고, 그리고 네 잘못은 내가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지. 해제는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지. 불완전 이행. 응? 불완전 이행이 돼버리면. 네 번째는 채권자 수령 지체가 법정 해지 사유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안 받는 거야. 자, 기계 매매계를 맺었는데 매도는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싣고 왔어요. 싣고 오면 받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받으러 나오질 않네? 몇 번 얘기했어요. 빨리 받아라. 끝까지 안 받는 거야. 안 나와. 매수인 인수를 안 받는 거야. 매도인이 빨리 인도받아라. 몇 번 얘기했는데 2박 3일 지나도 끝까지 인수를 안 받는 거야.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한다. 그럼 수용 지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제에서 보는데 사정변경이라고 그래요. 사정변경.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이 판례는 대원 판례가 엄격한 기준 하에 인정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계약 맺을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어.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갑자기 코로나 터져버렸어. 코로나 터진 바람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뭐 이 질병에 감염되는 바람에 공장 가동을 보름간 못한 거야. 보름간 못하니까 계약 납품 일자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천재지변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 납품 못하겠다. 그 날짜에는 나 계약 해지한다. 그런 자료를 주라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못 없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에 맞춰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변경 계약의 해제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이게 5가지가 법정 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거 정도. 그건 뭐 있다는 거 말만 되고 다 이거는 너무 이행지체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약속한 날때 중도만 안 치더라. 약속한 잔금을 안 치더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해제 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생활 할 때 10건 중에 100건 중에 95건은 이것 때문에 문제는 이거. 약속한 날짜 잔금을 안 치러. 약속한 날짜 중도금을 안 치러. 약속한 날짜 매도인 물건 인도하지 않아. 이게 95%고 나머지 극히 드문 예예요. 좀 드문 예예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드문 예예요. 드문 예고. 보통 요게 나오고 어쩌다가 요게 나와요. 요거 정도, 요 정도. 5개 법정 사유. 이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미리 합의하잖아도 당연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정해제란 말이 뭐냐? 약정해제는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법조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맺을 때 두 사람이 미리 합의를 해놓은 거야. 저기요 일단 계약을 맺지만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기 일방적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를 합시다. 응? 이건 채무불이행 원인이 아니야. 계약 위반을 원인 삼는 것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다 파기할 수 있기를 합시다. 일방적으로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미리 합의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런 합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그럼 약정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약정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매매계약 맺으면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 10% 내외 걸잖아요. 뭐 5억짜리 계약 맺으면 5천만 원 정도 걸잖아요. 보통 10% 걸으란 법은 없어. 근데 대충 관행이 그래요.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을 쓰지 않았더라도 약정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건 계약 위반을 원인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계약금 수수했는데 계약 위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중도금 치는 날짜 아직도 한 달 남았어. 잔금 치는 날 한 달 남았는데 딱 3일 만에 매도인이 마음 바뀌었네. 왜요?
매도인이 마음 바뀌어서 계약 안 받았는데 딴 사람이 더 준대. 더블 주겠대. 매수인이 전화해서 저기요 매수인 씨 100을 상하면서 나 저기 3천 받았으니까 6천 돌려주면서 며칠 전 맺은 계약 그거 해지합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금 건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요. 매도인은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를 약정해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을 쓰지 않았더라도 약정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런 말 쓰지 않아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위반이 아니더라도 만 바뀌면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받은 사람은 100만 상환하면 일방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하는 해제. 이걸 해약금 해제라 불러요. 이 해약금 해제가 바로 약정 해제다. 법률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약정인데 보류를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하면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약정 해제다. 계약금 포기한 해제, 해약금 해제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약정 해제가 보류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포기하면 100만 상환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해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 해제와 계약 위반. 상대 계약 맺었는데 뭔가 계약 위반한 이걸 원인으로 한 법정 해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해제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해제 그러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해제 이렇게 말하면 법정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는 꼭 약정을 쓸 때만 약정 해제야. 아무런 말 없이 다음에 해제 사유 그러면 법정 해제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런 얘기. 해제는 두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해제 했으면 보통은 법정 해제를 의미한다. 아무런 말 없으면 이걸 법정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에는 꼭 약정을 써줄 때만 약정 해제예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해제라 부른다. 용어들이에요. 자, 용어에서 하나 더 볼 거예요. 해제 행사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물론 해제는 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요. 해제한다. 내 일방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면 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동의받아서 해제하는 거 아니다. 해제한다. 내 일방적으로 하면 해제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약이 소멸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거야. 해제는 단독행위다.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인데 다만 해제에서 용어들이 547조에 보면 해제 또는 해제지에 이 불가분성이란 말이에요. 불가분성. 해제지의 불가분성. 용어 하나 더 보자는 거예요. 해제의 불가분성. 포함 용어인데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용어를 언제 쓰는 거냐? 항상 불가분성이라는 용어는 법률 관계가 다수 당사자다. 다수 당사자. 여러 명이 뒤엉킬 때 매도인도 한 명이요, 매수인도 한 명이요. 1대1이야. 그때는 이런 말 안 써요.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 이 다수 당사자 간에는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획일화. 다 같이 법률 관계를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누구는 해제하고 누구는 해제 안 하고 누구는 소멸하고 누구는 유지되고 이 법률가 복잡해지면 안 돼. 여러 명이 뒤엉킬 때 여러 명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불가분성의 말만 떨어지면 여러 명이다.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 뒤엉킬 때는 법률 관계 획일화 시킬 필요가 있어. 있으면 다 같이 있고 없으면 다 같이 없고 소멸하면 다 같이 소멸하고 안 소멸하면 다 같이 안 소멸하고 이걸 누군 소멸하고 누군 안 소멸하고 막 복잡해지면 안 돼요. 획일화 시킬 필요고 법률 관계의 복잡성 이 복잡성을 피하기 위할 때 이용을 쓰는 건데 자 예를 들게 이때 자 법조문이야. 법에서 1항에 해제권 행사는 여러 명일 때 쓰는 용어다. 자 보세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 매도인이 2명에 2명, 3명에 3명. 계약서 매도인은 3명이면 매도인란에 계약서 매도인란에 갑, 을, 평 다 적고 도장 다 찍었어요. 왜 3명씩 되고 난리요? 공유지. 공유하는 토지예요. 갑을용 3사람이
돈 1억씩 내서 3억 갖고 5년에 땅 사둔 거야. 근데 땅 많이 10억으로 올랐어요. 물론 공유물을 남에게 양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혀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럼 매도인이나 3명이면 다 적어야죠. 근데 오늘 매수인도 또 정무 2명이에요. 아니 또 매수인 왜 2명씩 되고 난리요? 이렇게 매매가 맺어서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물론 계약금으로 1억 받았어요. 계약금 1억은 받고 나머지 9억은 언제 치르기로 하자. 계약 맺었어요. 얘가 매수인 난에 2명 이름 적혔어요. 야 혼자 이 땅 사기는 좀 벅차다. 야 이 땅 사면 몇 년에 더블로 오를 거야. 금매물이가 싸게 나와서 사자. 벅차니까 우리 5억씩 같이 내자. 공유로 살래요? 공유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같이 땅 공동 투자하자. 그럼 매수인 난에 2명 이름 적어야죠. 그럼 매매 맺어졌어. 근데 약속한 날짜에 잔금은 못 치러요. 끝까지 못 치러요. 그래서 딴 데서 좀 1억, 저 12억 주겠대, 12억. 아, 근데 이쪽 매매가 맺어졌는데, 그거를 또 12억에 매매, 이중 매매가 매매지면 형사적으로 문제되잖아. 민사적 문제 안 될지 몰라도. 깔끔하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해결하고, 계약서 뭐라 썼어요? 손해배상 따로 물을 수 있다고 해제한 다음에, 그냥 거기 번거로우니까 우약금탕 맺었어. 위반하면 몰수하기로 하자. 해제를 하면 1억 몰수해버리고, 딴 사람 12억에 매매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잔금을 안 치르네. 몇 번 최고했어요. 빨리 치러달라. 독촉했어요. 몇 번. 최고 후. 상당히 안 치렀는데 끝까지 잔금 구월 지금 못해요. 이 매매 계약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하고 계약서 말미에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1억 몰수하고 딴 사람이랑 12억에 계약 맺으려고 그래. 지금요. 해제한다. 해제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명일 때는. 해제 행사는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내더라도 해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해제한다. 자, 얘가 얘에게 해제한다. 명령 보냈어. 근데 얘는 해제한다 의사표를 안 했네? 해제 안 되는 거예요. 해제권자가 상대 여러 명일 때는 전원 모두에게 행사가 해제되는 거야. 한 명도 빠져버리면 해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약 소멸하지 않아요.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 해제한단 말, 해제한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해제가 되는 거야. 한 명도 빠져버리면 해제가 안 되는 거다. 여러 명일 때는 해제권자가 상대방 여러 명일 때는 전원에게 해제된 의사표 모두 도달돼야지. 해제 의사표가 모두 행사돼야지. 한 명 빠져버리면 해제가 안 되는 거다. 그럼 행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어렵게 만들어놨어, 어렵다. 우리 법조문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해제권 소멸은, 해제권 소멸이라는 게 소멸. 이 해제권이 소멸해버리면요, 해제 못하는 거예요. 소멸은 해제권자 중에서, 여기서 해제권자 몇 명이냐? 3명이야. 얘들이 약속한 날 때 잔금 못 치르고 있잖아요. 3명이야. 3명 해제권 중에서 1인이 소멸하면, 해제가 소멸하면, 여러 명 해제권 중에서 한 명이 해제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합니다. 해제 못해요. 이제 소멸은 쉬워요. 한 명만 소멸하면 다 소멸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해제권 소멸 사유라는 게 배워요, 우리가. 다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위반했더라도 해제권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한 명이 소멸했어. 이 해제권 소멸하면요, 자동으로 다 소멸하는 거야. 해제 못해, 아무도. 한 명만 소멸하면 전혀 다 해제 못한다. 소멸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엉켰을 때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게 행사해야 되는, 한 명 빠져버리면 해제 안 되는 거다. 여러 명 해제권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하겠다. 해제 못한다. 한 명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해요. 소멸은 쉬워요. 1인만 소멸하면 다 소멸해. 해제 못해. 행사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전원에게. 1인만 소멸 해제권자 중에 아무나 한 명만 해제가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해. 해제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걸 해제지의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자, 이 용어까지 다 여러분들 기초할 때 봐줘야 되는 용어예요. 한번 좀 이해 안 되는 건 읽지 마시고, 뭐 읽어도 재미삼아서. 한 번도 기초 강의인데 말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 누가 1년씩 공부하고 누가 6개월씩 죽기 살기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지금은 기억, 니은 배우는 거다. 영어로 말하면
IMF 보이 배우는 거다. 근데 뭐 중요한 수고도 막 섞여 있지요. 물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훌륭한 거 기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